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입니다. 오늘은 미대 유학에 관한 정보를 쉐어를 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솔티랑 오늘 이렇게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을 한 지는 조금 됐거든요. 약간 한 8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약간 질문은 챗GPT에 기반을 하여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 준비 과정, 어떤 나라 학교 선택할지, 입시 서류 준비법이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저는 일단 나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나라에서 뭘 배우는 거에 따라서 되게 크게 나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주가 미대로 엄청 유명한 나라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는 원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어요. 근데 일단 독일이랑 프랑스는 일단 독일어랑 프랑스어를 영어도 못하는데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약간 알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모든 박자가 다 맞았던 게 호주였어요. 그래가지고 호주를 선택하게 됐었고, 그리고 원래 저의 어렸을 때 계획은 일단 그 돈적으로는 약간 호주에서 배출러를 하는 게 조금 낫고, 이제 배출러를 졸업을 하고 호주에서 조금 일을 졸업 비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일을 해서 약간 마스터 과정이나 그런 거는 영국이나 약간 프랑스, 독일을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영어가 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 소통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약간 첫 기반을 다지기 좋았던 나라가 호주였기 때문에 호주를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학원을 알아봤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는 워홀 가기 전에 워홀이 목표가 아니라 저는 유학이 목표였는데, 유학을 하기 위해서 워홀이라는 기반이 저는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그 나라에 익숙해지고 언어도 배워야 하니까 이제 워홀 하면서도 어학원을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써서 언어를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유학원을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었어요. 그때 유학 박람회라는 것도 서울에 해가지고 어학원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학원들도 몇 개 그냥 약간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어학원 여러 군데 가가지고 좀 가격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유학원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학원에서는 이것까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학원에서는 어떤 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약간 좀 딜을 했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이 학원을 알아보다 보면은 미대 전문 유학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학원을 처음에 갔는데 이제 좀 더 약간 포트폴리오나 그런 거 준비에 있어서 도움을 더 준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비용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미대 전문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저랑 상담해 주시던 그때는 대리님이셨는데 그분도 호주에서 미대를 졸업을 하시고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뭔가 약간 믿음이 가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유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컸던 게 그 다른 유학원에서 좀 더 좋은 그거를 오퍼를 해줬어요. 저는 초반에 어학원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어학원 가격이랑 그리고 그 유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서포트가 뭔지를 알아봤는데, 근데 그 유학원에서는 좀 약간 저는 유학원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할 때 현지에 유학원이 있는 곳을 추천드려요. 이게 어떤 유학원은 한국에만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국이나 다른 지사에 있는데 호주 브리즈번에 없다던가 이런 곳도 있거든요. 아니면 시드니에만 있다던가.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집을 구한다거나, 저는 집 구하는 것도 유학원에서 도와주셨었고, 저는 이거 이제 나라를 정했으면은 유학원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혼자 발품을 잘 많이 팔아보고 비교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원에서 어떤 거를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입학
하려면은 입학 관련된 자료도 있고 유학원에서 입학 관련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다 도와주시고 제가 이제 그 커버레터 같은 것도 입학하기 전에 제가 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그 커버레터 쓰는 것도 어학원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면은 그거를 고쳐주셨어요. 영어를 약간 스트럭처나 그 그래마적이나 그런 거를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폴리오 준비 과정은 학교를 어떻게 일단 갔냐면은 저는 바로 대학교로 들어가지 않고요. 디플로마라는 과정을 필요로 해가지고 그 디플로마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이제 유니로 크레딧 가져가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플로마가 뭐냐면은 약간 대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호주는 대학교가 3년 과정이에요. 한국은 4년이잖아요. 근데 그 4년에 1년을 약간 호주는 고등학교 때 그걸 다 배운대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니를 들어가도 약간 3년 과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저희가 이제 대학교가 무조건 다 4년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대학교 1학년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디플로마가 필요해서 그 퀸즐랜드 테이프를 갔어요. 그 테이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제가 그린 작품이나 그린 거나 뭐 콜라주 한 거나 디자인을 했다거나 로고 디자인을 했다거나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는 거지 이걸 통해서 제가 평가를 받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막 불합격, 합격이 되고 약간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호주에서 미대를 준비를 하는데 디플로마 과정을 먼저 입학을 한다. 학원을 다녔으면은 학원에서 한 거 그냥 올렸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차트. 유학 생활편. 일단 저는 디플로마랑 유니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디플로마는 테이프는 굉장히 그 교수님들과 가까워요. 사이가. 그래가지고 진짜 피드백, 그러니까 수업을 가면은 교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고 그리고 애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돌봐주시거든요. 어떻게 과제를 하고 있고 이해는 잘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과제도 진짜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제가 배웠던 거는 일러스트, 포토샵을 많이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일러스트랑 인디자인 위주로 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진짜 약간 학원에서 가르쳐 주듯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어요. 유니는 그렇게 툴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과제 내줄 테니까 너네가 이 툴 알아서 배워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은 테이프는 그 툴을 진짜 하나하나 선생님이 알려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거를 그때 배운 스킬을 아직도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미대 유학에 호주로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디플로마 과정을 밟고 유니를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약간 과제를 페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이제 만약에 페일을 해도 약간 찬스를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다시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정말 이 수업에 다 파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되게 그래서 약간 같이 으쌰으쌰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유니는 조금 거기보다 조금 차가워요. 약간 과제를 내던져주고 시간도 내던져주고 이 시간 안에 못하면은 뭐 거의 다 페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은 렉처가 있고 클래스가 있는데 렉처는 그냥 진짜 교수님이 앞에서 대강당 같은 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런 거 켜놓고 이렇게 여러 명 학생들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많이 안 가요. 왜냐면 그게 다 리코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오늘 좀 유니를 째고 싶다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냥 나중에 그 온라인으로 듣고 이러거든요. 2배속으로. 그게 있고 클래스는 그 약간 학생들을 이렇게 한 20명 이렇게 시간표대로 나눠요. 그 학생들끼리 그룹도 지어보고 약간 토론도 하고 같이 뭐 과제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팀플도 있을 테니까 팀플도 있으면은 걔네들끼리 이제 이걸 어떻게 디벨롭 할 건지 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마지막에는 약간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팀플 같은 게 있으면은 애들이랑 따로 시간을 또 잡아요. 이제 줌을 할 건지 아니면 면대면으로 할 건지 해가지고 계속 몇 번을 만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끼리 같이 수업 끝나고 나서 보통 거의 다 수업 끝나고 나서 약간 한 30분 정도 시간 내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약간 이러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팀플이 없으면은 학교를 잘 안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뭐라 말씀드릴 건 없어요. 약간 수업 방식
그리고 학비는 저희가 그 과목당 학비를 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터내셔널 애들은 비싸요. 학비가 굉장히 비싼데 약간 심지어 그리고 미대면은 좀 더 비싸단 말이죠.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녔을 때는 한 과목당 넉넉히 4,000불? 400만 원인데 한 학기에 4과목? 3과목? 3에서 4과목은 들어야 풀타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최소 3과목은 들어야지. 그렇게 치면은 뭐 한 학기 6개월에 1,2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1,600만 원이죠? 근데 테이프는 1년에 8,000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아닌가? 한 학기에 8,000불인가? 그거는 웹사이트 가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 피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알아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는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좀 많이 변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생활비 쓴 거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여기 캡션으로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근데 솔직히 이때랑 지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약간 차 비용 이런 거 빼면은 네. 그래서 좀 약간 일주일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방을 싼 걸 잡았다 1인실로 그러면은 약간 한 200, 300 주에 200불 한 30만 원을 잡고 그리고 식비도 한 일주일에 한 200불을 잡으면은 조금 빡세긴 한데 그래도 학생이니까 좀 줄여 먹고 하면은 한 300 하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차가 갖고 싶다거나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거나 쇼핑을 하고 싶다거나 그거는 플러스겠죠?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는 한 200~300은 있어야 조금 넉넉하게 학교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지 않을까요? 미술 재료는 어디서 사고 얼마나 쓰는지 미술 재료비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진 않지만 한국 화방에 비하면은 현저히 비싸긴 합니다. 종이도 사려고 하면 조금 비싸고요. 스케치북도 조금 비싸고요. 그래서 약간 만약에 자기가 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 디자인과지만 그러면은 약간 연필이랑 그런 거는 한국에서 사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사오긴 했거든요. 저 연필이랑 사비연필이랑 잠자리 연필이랑 지우개랑 떡지우개 막 스케치북 엄청 많이 사왔단 말이에요. 물감이랑. 아직도 있긴 해요. 안 쓰긴 해요. 근데 그림을 더 많이 그리신다면은 그러는 게 좋을 테니까. 언어 장벽 and 커뮤니케이션 팁.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젠테이션이 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호주 애들이랑 꼽살이 많이 잘 껴가지고 좀 얘기 많이 하는 거는 걔네들 좀 하게 푸시하고 저는 좀 조그맣게만 하다거나 그거 약간 피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챕터 졸업 후 진로편 졸업 후 현실 비자 취업 진로 이거는 비자는 졸업하면은 제가 한 2년 배출러는 2년이 나오고 디플로마는 1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학원에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디플로마로 졸업비자를 받았으면은 배출러는 졸업비자를 못 받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취업 만약에 내가 무조건 대기업에 가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면은 취업 비자로도 저는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호주에서는 그렇게 그래픽 디자인 하는 친구가 많이 없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 비자를 받고 그런 거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서 이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약간 여기서 졸업은 했으니 취업은 해보자 하고 여러 군데 넣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약간 잘하는 디자이너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엄청 잘해 한국처럼 많이 해온 애들도 막 전문적으로 막 학원 가가지고 막 그렇게 그림 그리는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도 좀 초반에 쫄았었었는데 취업하기 전에는. 근데 생각보다 약간 회사들이 되게 다 따뜻하고 면접하러 가면은 압박 면접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너를 알고 싶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얘기를 더 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랑 맞는 사람인지 더 알려고 하는 것 같은 인터뷰이기 때문에 약간 쫄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편하게 나는 인재고 너가 나를 불렀고 나는 여기에 얘기를 하러 왔다. 너네가 마음에 들면 나 고용하는 거고 아니면 뭐 나 딴 데 가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면접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유학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약간 좀 한국에서는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대학의 이과에 그냥 지원을 했었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제 그 커리큘럼을 봐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근데 호주는 내가 원하는 공부가 무엇이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회사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년 커리큘럼이랑 다 그런 거 따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QT에 들어갔는데 그 3학년 때 약간 좀 해외 인턴십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호주 왔었을 때 내가 정말 호주에 뭐 스테이 할지도 모르겠고 난 다른 데도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마스터를 간다던가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만약에 해외로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시드니나 멜번이라도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인턴십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못했죠. 왜냐면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인턴십 제도가. 그래서 뭐 어찌저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긴 했었는데 약간 그런 커리큘럼을 좀 잘 알아보고 미리 가기 전에 그 대학을 어플라이 하기 전에 그런 거를 좀 잘 따져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학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다 말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정성스럽게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재수까지 했는데 호주에 유학을 갑자기 가겠다 하고 오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원 선생님이 그때 엄청 말리셨어요. 가서 뭐 할 거냐, 내가 가서 뭐가 될 거냐 말하면서 반대가 엄청 심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컸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왔는데 호주에서도 대학을 제가 그때는 갈 수 있다는 100% 장담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미대생으로서 재수를 한 거면은 다른 애들 재수한 거보다는 더 들어가기 때문에 미술학원이 오죽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도 말리셨거든요. 그때는 약간 한국 대학 아니고 일반 그게 아니면은 불안하고 무섭고 이게 아니면 진짜 약간 도피 유학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그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만약에 고등학생이시거나 아니면 N수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 말이 정말 안 들어오겠지만은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하게 일을 하고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겹거든요. 수능이 다가 아니다. 대학이 다가 아니다. 근데 정말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유학이랑 관련이 없긴 한데 그냥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제가 사실 이걸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막 말을 해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진 모르시겠지만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 궁금한 게 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또 다른 내용과 재밌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